민쌤의 한판과학. 안녕하세요 여러분. 한칠판에 끝내는 개념과학 민쌤의 한판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 거기 여러가지 힘에 관해서 공부를 좀 해볼까 해요. 지금 여러가지 힘이라고 표현을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은 첫 번째로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것이 바로 중력입니다. 자, 중력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그런 힘이 되는데요. 중력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만류인력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. 다시 말해서 이렇게 라지 M이라는 질량을 가진 물체가 있고요. 그 다음 요 옆에 스몰 M이라는 질량을 가진 물체가 있는데 요 질량 중심 사이까지의 거리죠. 그러니까 요 둘 사이의 거리를 우리는 뭐라고? R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이 두 물체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작용합니다. 그러니까 얘는 이 물체를 자기 쪽으로 끌고요. 얘는 이 물체를 자기 쪽으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을 우리는 만류인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. 요 힘의 크기는 액션 앤 리액션으로서 같을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요때 작용하는 요 힘의 크기, 요거를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고 또 일상생활에도 쓰고 이래야 되겠다는 거죠. 그래서 이 중력이라는 부분을 이제 실험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관측을 해봅니다. 그래서 첫 번째, 요 잡아당기는 요 F라는 힘은 얘 질량이 크니까 얘는 같은데 얘가 크니까 거리 같을 때 더 커지는 거를 확인을 했고요. 그 다음에 요 질량 같은데 요게 크니까 또 당기는 힘이 커지더라. 이건 실험으로 다 수치를 끄집어낸 거예요. 자, 그런 다음에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더라라는 것까지 그 수식을 통해서 그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확인을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. 그래서 요거를 비례한다. 우측편은 비례식이니까 다 곱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죠. 이런 식으로 하시고 여기에서 캐번디시라는 과학자가 아주 큰 공장 같은 데다가 중간에 이런 물체를 매달아 놔놓고 질량 사이에 작용되는 그 실험을 굉장히 많이 반복을 했어요. 그런 다음에 여기 비례식을 등식으로 만들 때 들어가는 숫자 하나를 찾아내게 됩니다. 그래서 F는 그걸 우리는 중력 만류인력 상수라고 표현을 하고요. G 이렇게 넣고요. R 제곱분의 스몰 m 라지 m이다 해서 앞으로 우리는 요 부분을 만류인력에 관계된 식이다. 그런데 이제 지구가 이 힘을 끌어당기잖아요. 그러면 요거는 뭐하고 같다? 중력하고 같으니까 F 이퀄 ma 대신에 중력 가속도 g를 넣어서 mg와 같다라고 앞으로 우리는 표현을 할 거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만류인력 상수는 6.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이고 단위는 뉴턴 미터 제곱 퍼 킬로그램 제곱해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중력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게임이 끝이 나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개념은 뭐냐면 전기력입니다. 여러분들 전기력은 별도로 표현을 안 해도 될 만큼 쉬워요. 그러니까 이 그림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보시느냐. 그냥 이렇게 플러스 Q1이 있고,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직선상이 있고, 뭐 여기에 Q2라는, 플러스 Q2라는 놈이 있다. 이렇게 있으면 같은 종류니까 서로 밀어내겠죠. 그러니까, 같은 종류면 이렇게 밀리는 힘을 이렇게 받는 거고, 요 크기는 작용 반작용을 갖고요.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? 서로 끌어당길 거란 말이에요. 이쪽으로. 역시 액션 앤 리액션 그 크기는 같습니다. 그러면 이때 작용되는 힘의 크기, 그 F라는 놈을 우리는 뭐라고요? 자, 밀든 당기든 간에 부호에 따라서 결정이 나고 요걸 우린 전기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전기력의 식도 요거하고 똑같이 정리가 돼요. 그러니까 전하량이 크니까 밀어내거나 당기는 힘이 큰 거고요. 그 다음에 이 두 지점 사이의 거리가 제곱에 반비례하더라라는 것도 요 놈하고 형태가 똑같습니다. 그리고 비례상수는 이제 우리가 K라는 놈을 값을 써서 쓰는데 요거하고 똑같으니까 구질구질씩 쓰진 않고요. 선생님이 그냥 여기서 결론만 정의를 해드릴게요. 그래서 F는 K 해서 어떻게? 거리 제곱 전하량의 곱
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F는 K, R 제곱분의 Q1, Q2다.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, 물론 단위는 뉴턴이 되겠는데, 여기서 요 K 값 있죠? 요 K 값은 얼마로 정의를 할 거냐 하면, 9 곱하기 10의 9승입니다. 그래서 뉴턴 미터 제곱 퍼 쿨롱 제곱이다 해서, 요렇게 단위를 정리를 하시면, 전기력은 별도의 그 큰 내용 없이 이렇게 끝을 낼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탄성력에 관해서도 얘기를 조금 하셔야 되거든요. 물론 이제 요 두 개 부분에서 중력과 전기력 부분을 이제 뭉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내고도 하거든요. 그래서 예를 든다면 이런 형태입니다. 요 문제는 비슷하긴 한데요. 여기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정삼각형의 요 길이 같고, 그러니까 여기에 요렇게 매달려 있는데, 얘가 플러스 2쿨롱이야. 근데 얘도 플러스 4쿨롱인데, 얘는 마이너스 2쿨롱이야. 이렇게 있어요. 그럼 얘가 받는 힘의 크기와 방향을 구해라. 이제 요런 게 복합적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. 그러면 이거니까 둘이 이렇게 어떻게 밀어낼 거라고요. 그죠? 근데 여기는 당길 거니까 요렇게 되겠네요. 요렇게. 그러면 이거 두 개가 어떻게 되죠? 합쳐지면 최종적으로 얘는 어떻게? 요 힘이 되겠는데, 요 힘, 파란색의 힘은 여기에다 어떻게 해요? 거리가 예를 들어서 2m다. 그러면 거리 제곱 넣고 Q1, 요거 넣고 방향은 요쪽이고, 그죠? K는 그대로 쓰시고, 그럼 요쪽 당기니까 쓰시는데, 요 사이각이 얼마가 되겠죠? 120도가 되죠? 그러니까 요 크기가 같다. 그럼 요 크기도 같게 나오겠네. 그죠?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차후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, 여기씩 그대로 넣으면 돼요. 어려운 거 없으니까, 요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게 탄성력입니다. 그래서 이 탄성력인 경우는 여러분들 탄성체가 변형이 일어났을 때 제자리로 돌아가려는 힘이 탄성력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탄성력은 처음 물체는 여기 이렇게 있었고요. 그 다음에 쭉 이렇게 당겨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했을 때 요놈과 요놈 사이 거리를 변형된 거리를 X라고 하면 이쪽 편에서 내가 잡아당기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을 F라고 한다면 요거는 외력이 됩니다. 바깥쪽에서 그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이었으니까 요건 외력인데, 얘는 후계 법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를 그래프를 따로 이제 이렇게 하나 그려 보시면은요, X가 있고 F가 이렇게 있으면, X가 늘어날수록 힘은 크게 드니까 이 그래프가 어떻게 나타날까요? 이렇게 나타나겠죠. 근데 문제는 뭐냐면, 이 탄성 한계 내에서 얘기를 해야 되지, 이걸 벗어나면 어떻게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질 않아요. 그러니까 쭉 당기는데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무시를 하고요. 여기에 있는 경우만 본다면 늘어난 길의 비례해서 커질 거니까 요 비례 상수를 K로 잡고 F = KX인데, 요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후계 법칙입니다.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나진다는 얘기가 돼요. 그럼 이때 여러분들 탄성력은 어떻게 될 거냐면, 이 탄성력은 요 힘의 크기만큼 반대쪽으로 해서 이 진동의 중심 쪽으로 작용되는 힘, 요걸 우리는 뭐라고요? 탄성력이다.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크기는 얘하고 같은데 방향만 반대다. 그렇게 보시면 돼요.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 크기에서 마이너스만 붙여서 탄성력으로 얘기를 해주면 되겠구나. 그래서 F는 KX다. 크기를 얘기할 때는 F는 KX.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 되고요.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부수적으로 한 가지 더 알아놓으셔야 되는 거는, 이 부분의 면적이 의미하는 게 뭐냐. 면적이 의미하는 게 뭐냐라고 보시면은요, 면적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요놈과 요놈을 곱한 거잖아요. 그래서 2분의 1 삼각형이니까 fx 이렇게 되는데, 문제는 2분의 1 f 대신에 요거 kx 집어넣으시고 x 이렇게 하시면 2분의 1 kx 제곱이 되는데요. 요거는 결국 뭐냐면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값입니다. 다시 말해서 면적은 우리가 봤을 때 한 일의 양과 같으니까요. 왜냐하면 힘 곱하기 거리니까요. 그래서 요거는 용수철에 의한 위치 에너지 값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.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, 여기서 기울기는 어떻게 볼 거냐. 기울기는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니까요. x의 변화량, y의 변화량, f죠.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변형하면 요 기울기는 뭐가 된다? 예, k가 되겠다. 요거까지 봐놓으시는 게 바로 탄성력이다. 자, 그러면 이제 네 번째로는 여러분들 마찰력을 보셔야 되는데요.
마찰력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 되겠죠. 그래서 마찰력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. 마찰력인 경우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요. 여기서 외부에서 힘을 줬어요. 그러면 여기까지 물체가 움직였을 거란 말이에요. 그런데 중요한 거는 외부에서 준 힘이 없어요. 숫자를 주질 않았어요. 그럼 이때 이제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, 이제 이런 부분인데. 하여튼 마찰력에 대한 개념을 먼저 잡으셔야 됩니다. 그래서 마찰력은 운동을 방해하는 쪽으로 작용을 합니다. 일단 방향은 운동을 방해하는 쪽으로 해서 이걸 우리는 F마라고 표현을 하는데요. 이 마찰력의 크기를 결정짓는 요인이 있어요.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하게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.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입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의 마찰력은 꼭 알아놓으셔야 되는 게 첫 번째로는 뭐냐면요. 이 마찰력의 크기는 이 면의 거칠기에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면의 어때요? 거칠기에 비례한다.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식이 여러분들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면 면의 거칠기에 비례한다라고 이렇게 적으시고요. 이 부분을 여기다가 하나 적어볼까요?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것이 F만은 뭐죠? 비례한다 뭐죠? 면의 거칠기인데 이 면의 거칠기는 우리는 뭐라고요? 뮤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. 개수, 마찰 개수.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물체의 뭐죠? 무게에 비례합니다. 그러니까 무게가 커질수록 어떻게 해요? 마찰력은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두 번째 F만은 비례합니다. 뭐죠? 무게는 요때 무게는 수직항력이라 해서 N하고도 얘기를 같게 놓고 보게 되면 요거에 의해서 식을 끄집어내면 어떻게 해요? F만은 뭐죠? 뮤 N이다 해서 마찰력, 앞으로 마찰력 구하실 때는 F 걸 뭐다? 뮤에 이렇게 구하시고 N 대신에 아까 무게라고 들어갔잖아요. 그러니까 무게는 뮤 mg 해서 이렇게도 사용이 가능하다.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, 자, 중요한 거는 요 세 번째입니다. 세 번째가 뭐냐면, 자, 면이 거칠수록 마찰이 커져요. 그 다음에 물체를 이렇게 누르는 무게가 크면 크다. 그러니까 수직항력과 같으니까 수직항력에 비례한다 해서 F마 해서 마찰력이 결정이 났는데, 중요한 거는 접촉 면적은 어떻게 될 거냐 보니까요. 접촉 면적이 크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많이 닿으니까 마찰이 커질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. 접촉 면적과는 관계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어떤 물체가 있을 때요.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거라고 치면요. 이놈이 어떻게 해요? 이놈이 이렇게 되어 있어 이렇게 당길 때 1번, 이렇게 세워서 당길 때 2번, 이렇게 당기면 3번이라고 하면 접촉 면적이 같다라고 했을 때, 거칠기가 같다라고 했을 때 접촉 면적이 크면 여러분들 어떻게 더 많은 마찰력을 받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 마찰력의 크기를 결정짓는 요인은 거칠기와 무게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F권 뮤 N이라 해서 요거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조금 더 해석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는데요. 그건 여러분들이 시간 나면 선생님이 또 다른 강의로 해서 얘기를 할 텐데 그게 바로 이 비스듬한 면에서의 얘기입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제 수직항력까지도 얘기가 같이 돼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 물체가 뭐 세타 이렇게 있을 때 아래쪽으로 mg가 있었다라고 치면요. 이 면을 향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힘이 있을 거란 말이죠. 그러면 여기서 물체가 수직으로 이렇게 떠받치는 힘이 있는데 요 놈을 이렇게 같이 끌고 와서 이렇게 작도를 합니다. 그러면 요 각이 세타가 되니까 이게 이제 빗면을 통해서 내려가려는 힘, 요 놈은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요 삼각형에서 높이에 해당하니까 얘는 뭐죠? mg sin 세타 이렇게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쪽 부분, 요거 수직항력 n인데 요 놈을 여기에서 요거 값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요거는 뭐죠? mg 코사인 세타라 해서 이런 부분으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찰력 여기 있죠? 요 부분에 이제 마찰력은 뭐요? F 뮤 n이잖아요. 그래서 빗면을 통해서 내려가려는 힘 mg sin 세타 하고 마찰력은 mg 뮤 n이니까 n 대신에 mg 코사인 넣고 계산해서 뮤를 탄젠트 세타 이렇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은 문제에서 조금만 더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보셔도 금방 알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시간 돼서 선생님이 따로 한번 강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준비한 마지막
다섯 번째, 여기는 이제 부력인데요. 부력은 부피를 가진 물체가 어떤 유체 속에 들어갔을 때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되는 힘을 우리는 부력이라고 표현을 해요. 그래서 이 부력을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미리 한 두 가지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일단 조금 상세하게 알아본다는 의미에서 일단 부력은 유체 속에서 작용되는 압력이 어떻게 될 거냐, 그리고 밀도를 계산하는 거, 이런 것들은 부수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돼요. 그래서 밀도 로우는 V분의 M이다 하는 거, 요거 미리 하나 알아놓으시고, 그 다음에 질량은 어떻게, 여기서 질량 M은 어떻게? 예, 로우 V가 되겠죠. 그래서 밀도 로우 V 이렇게 된다는 거 한 가지 알아놓으시고, 그 다음에 유체 속에서 압력은 어떻게 작용할 거냐, 이제 이런 것들이죠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부분이 있고요, 여기에 밀도가 로우인 유체가 들어가 있는데요, 요 안쪽 편에 요 면적이 있죠. 요 단위 면적을 A라고 했을 때 여기가 받는 압력의 크기는 어떻게 될 거냐. 그래서 P는 A분의 F 이렇게 했을 건데요. 그러니까 F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놈의 질량이 아래쪽으로 작용되는 중력의 크기하고 같을 거거든요. 그래서 여기 F에 mg 이렇게 들어가는데 m에다가 요 놈을 넣으세요. 그러면 로우지 V가 되는데, V는 이거의 부피잖아요. 근데 부피, 요 부피를 A, 단면적으로 나누면 결국 요 놈의 높이 H가 나오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흔히들 얘기할 때 이 압력, 유체 속에서 작용하는 압력은 로우지 H다,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.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미리 좀 알고 있으면 요식 쓰는데 훨씬 좀 수월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그림을 요렇게 이제 그려 보시면은요. 자, 여기에 로우라는 밀도를 가진 유체가 있습니다. 이 안쪽에다가 단면적이 A인 정육면체라고 할게요. 이 놈을 이렇게 밀어 넣었어요. 그러면 여기 높이가 H1. 그 다음에 이렇게 있을 때 여기 깊이가 되겠죠. H2. 그러면 여러분들 유체 속에서 압력은 그 면에 수직하게 작용을 해요. 그러다 보니까 요 면에는 압력이 이렇게 작용을 할 거고요. 그 다음에 요 옆에도 이렇게 했는데, 요거는 깊이에 따라서 커지는 압력이죠. 왜냐하면 압력은, 유체의 압력은 로우지가 일정할 때 H가 크면 커지니까요. 그래서 요 부분이 요렇게 해서 커지는데, 요 좌우로는 깊이가 같으니까 요거 크기는 어때요? 요렇게 같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요 안쪽에 면은, 깊이가 깊잖아요. 그러니까 큰 힘, 압력이 가해질 거다. 그러면 여러분들 눈치 빠른 사람 딱 보면 아시겠죠. 자, 위쪽에서 작용되는, 이제, 압력이니까 힘으로 얘기하려면 이렇게 곱해지면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쪽에 작용되는 힘을 F1, 이쪽에 작용되는 힘을 F2라고 했을 때 결국 부력은 뭐죠? 이 둘의 알짜임의 크기로 결정을 짓는 거겠죠.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F2라는 놈을 한번 구해보시면 좋은데요. 자, F2는 여기 있죠. F2는 A 곱하기 뭐죠? P죠. 그런데 여기 이제 A 곱하기, 자, P인데, 이 대기압이 이제 P0가 있다라고 보시면은요, A 곱하기 P인데, P에 P0에다가 더하시죠. F2니까 이쪽에 작용되는 압력은 어떻게 구해지죠? 로우지 H2 되겠네요. 그러니까 로우지 H2 해서 이렇게 들어가시고. 자, 그 다음에 이제 F1에 해당하는 놈은 뭐죠? 그러니까 여기 작용되는 건 A 곱하기 뭐죠? P0 플러스 로우지 H1 이렇게 되겠네요. 그럼 R자임이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? 이거를 빼셔야 되겠죠. 이렇게. 그러면 여기 AP0 이렇게 날아가니까 결국 정리하시면, 자, R자임, 자, F2 마이너스 F1 요 놈은 요게 이제 부력의 크기입니다. 요거는 여기서 이걸 빼니까 A 곱하기 그 다음에 로우지인데 H2 마이너스 H1 이렇게 되겠네요.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H2 마이너스 H1, 자, 여기에서 요거를 뺀 거니까 결국 요 물체의 높이 H가 될 겁니다.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로우 G H인데 H와 단면적을 곱하면 뭐죠? 단면적과 H를 곱하면 부피잖아요. 그러니까 로우 G V. 그래서 요게 최종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부력의 크기가 되겠다. 그래서 이쪽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중력, 전기력, 탄성력, 마찰력, 부력 해서 그 해당하는 부분의 기본적인 개념을 아주 좀 세세하게 잘 좀 알아놓고 여러분들이 지나가시면
기본기가 탄탄한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. 나중에 분명히 그 결과치가 잘 나타날 거니까 여러분들 잘 정리해 두셨다가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민쌤의 한판과 여기까지고요. 수고 많으셨습니다.